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한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줄고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나이야. 편하게 지내. 괜히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지금도 혼자 장 보러 다니고 손주 도시락도 내가 직접 싸요. 누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매일 30분씩 운동해요.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완벽하진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자립적인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60세 이후에도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혼자 사는 법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달리기 첫 번째 방법.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된다. 자립의 가장 기본은 움직임입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마음이 굳으면 생각도 멈춥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만 스트레칭. 그게 다입니다. 한 번은 79세의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허리가 굽었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이불 정리하고 방 닦고 집 앞을 한 바퀴 돌아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분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스스로 시작한다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 습관 하나로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감도 줄었다고 합니다. 몸을 쓰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근육보다 더 강한 힘이 됩니다. 도시락 두 번째 방법. 스스로 식사 준비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데 밥 차리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먹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음식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건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요리를 잘할 필요 없습니다. 달걀 하나를 삶는 것도, 국을 한 그릇 끓이는 것도 내 몸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한 번은 82세의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밥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내 하루의 기쁨이 됐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식탁을 정갈하게 차립니다. 반찬이 단 2가지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도 따라옵니다. 염분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쓰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방장이다라는 자부심입니다. 태양 자립의 핵심은 주도권. 여러분, 자립이라는 건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 그게 자립입니다. 매일 걷는 루트를 내가 정하고 식탁 위에 반찬을 내가 고르고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살지 내가 결정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식생활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2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과 밥을 넘어 마음의 자립, 즉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빛나는 하트 세 번째 방법.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을 기르는 법.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도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TV 소리가 유일한 친구 같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의 자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77세의 여성 환자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요. 그분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힘을 갖춘 사람입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연습입니다. 돈주머니 4번째 방법, 돈의 자립 적게 써도 풍요롭게 사는 기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젠 돈을 벌 수 없으니 쓸 때마다 불안해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표 돈을 다루는 태도 별표에서 시작됩니다. 70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지출을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쓰는 돈마다 의미를 두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매달 용돈을 3부분으로 나눕니다. 생활비, 취미비, 나눔비. 생활비는 필수 지출, 취미비는 마음을 위한 투자, 그리고 나눔비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니 돈의 흐름이 보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긴다고 하셨죠. 경제적 자립은 얼마나 버는가 보다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결은 별표 소비에 감사함을 담는 것 별표입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구입한 약 한 통에도 이걸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이미 풍요로운 삶입니다. 손을 잡고 있는 2명의 사람 5번째 방법, 관계의 자립 도움을 주고받을 줄 아는 용기. 많은 분들이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립은 별표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 별표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젊을 땐 누군가를 돌보는 쪽이었지만 이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1세의 한 어르신은 요즘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일부러 옆집 청년에게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대신 김치를 조금 나눠드리죠.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을 든 게 아니라 관계를 나눈 것이니까요. 도움을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모두 자립적인 관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은 외로움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동네 카페 사장님과 눈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단골 가게를 만들면 그건 이미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립이란 세상과의 끈을 스스로 이어가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의 자립, 식생활의 자립, 마음의 자립, 돈의 자립, 관계의 자립.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마지막 6번째 자립의 열쇠. 바로 시간의 자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인생의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의미 있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방법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알람 시계의 6번째 방법, 시간의 자립. 하루를 내 뜻대로 채우는 힘.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퇴직 후 혹은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젊을 땐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내가 주도하느냐, 흘려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자립이란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을 어떻게 살지 내가 정한다. 태양 아침 루틴이 하루를 만든다. 제가 존경하는 85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십니다. 스트레칭 10분, 커피 한 잔, 신문 한 페이지, 그리고 20분 산책.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누구의 강요도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도권입니다. 누구의 일정이 아니라 내 리듬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사람의 표정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단정하면 하루가 단단해지고, 하루가 단단하면 인생이 안정됩니다. 풀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3가지 작은 습관. 시간을 스스로 지배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바깥 공기를 마시기. 집에만 있으면 시간이 흐르는 감각을 잃습니다. 햇빛, 바람, 새소리, 사람의 목소리. 이런 자연의 리듬이 우리 몸의 시계를 조율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 목표를 세우기. 오늘은 책 한 장 읽기. 오늘은 창문 닫기. 이렇게 단순한 목표도 충분합니다. 그 목표가 하루의 중심이 되어 시간을 의미 있게 묶어줍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기. 오늘은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했다. 이 작은 성취를 떠올리는 순간 자신의 하루가 스스로의 손안에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시간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어지러움 자립은 완벽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자립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키캡 1 몸의 자립 스스로 움직이기. 키캡 2 식생활의 자립 나를 위해 밥상 차리기. 키캡 3 마음의 자립 혼자 있어도 평온하기. 키캡 4 경제의 자립 돈을 다루는 태도 배우기. 키캡 5 관계의 자립 도움을 주고받는 용기. 키캡 6 시간의 자립 하루를 내 뜻대로 살아가기. 이 6가지를 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립은 완벽하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벚꽃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용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환자분이 있습니다. 76세의 한 할머니였는데 그분은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고 73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이제 와서 영어는 왜 배우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아직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마음이 바로 젊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넘어섭니다. 비둘기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립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 뜻이 조금은 달라졌길 바랍니다. 자립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직접 끓인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자립적인 사람입니다. 말풍선 엔딩 멘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가지 방법 중에서 이건 나도 꼭 실천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훌.